거기 쌤 울프 나왔죠? 울프. 이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X 비효율성, 그렇죠? 자, 뭐 때문에 일어난다고 그랬습니까? 비용과 수입이 절연돼 있어, 끊어져 있어. 비용과 수입이 절연돼 있으니까 비용 개념 없이 어떤 거 자금을 사용하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사용해, 비효율적으로 사용해. 그렇죠. 우리 쌤들이 만약에 자기가 번 돈으로 어디 써라 그러면 당연히 번 돈을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이 돈을 전략할 것인가 이런 생각하는데, 국민이 줬는데 내 거 아닌데 뭐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비싼 거야, 편한 거야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가격 따지지 않고 그냥 구매해 버리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X 비효율성 이렇게 불러요. X 비효율성의 발생. 거기 나와 있는데 X 비효율성 이 부분만 좀 강조해서 보시기 바라고. 두 번째 또 하나는 X 비효율성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X 비효율성은 비용을 고려하지 않는 거라면, 자 이번에 거기는 사적 목표를 추구한다고 그랬죠. 내부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거기다 체크 하나 해주십시오. 내부성. 자, 29페이지 내부성 있죠? 내부성과 저중 목표로 인해 비시장 실패가 발생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내부성은 뭐냐? 그렇죠? 자, 비시장 조직에서는 내부 기준에 의해서, 그러니까 내부 기준과 외부 가격 체계가 연계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목표를 추구할 때 전혀 비용과 고려 없이 목표를 추구해 버리죠. 이런 것들을 내부성이라고 그러는데, 자, 그 밑에 이 내부성이란 하고 이야기했었죠. 내부성이란 미국 랜드 연구소의 찰스 울프가 정부 실패의 유형을 가리킬 때 사용한 용어다. 그래서 내부성은 사회적 공익 목표와 연계되지 않고 괴리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즉 관료가 행정활동에 관한 목표나 기준을 설정하면서 자신의 개인적 이익이나 소속기관의 이익을 고려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공익을 위한 목표보다 자신이 소속한 조직의 내부 목표를 우선시하는 성향이 있는데, 이것이 곧 내부성으로 정부 실패가 된다. 쉽게 말해서 정부 실패나 시장 실패나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된다 안 된다? 효율적으로 배분 안 된다. 그렇죠? 조직을 목표를 정할 때 당연히 어떤 거 비용 같은 걸 고려하면서 정해야 되는데 그런 거 상관없이 정하죠. 마치 정치인들이 선거 때 공약 발표할 때 비용 필요 있어. 그렇죠? 모든 걸 다 해준다 그러죠. 그런 거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그냥. 그래서 어떻든 그런 사적 목표 설정 이 부분 알아두시 바라고. 그 다음 파생적 외부 효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도 비효율성 꼭 알아둬요.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게 아니라 비효율적으로 배분되는데 이건 뭐 때문이다? 제3자에 대해서 제3자가 비용을 부담해버려요. 그렇죠? 그것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쉽게 말해서 거기 무슨 효과라고, 풍선 효과라고 있다고 그랬죠. 자, 거기 예시를 한번 읽어봅시다. 주택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 곧바로 부동산 투기와 거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이는
서민 주거생활 안정에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바 그런 의도하지 않는 부작용이 파생적 뭐다? 외부 효과. 그렇죠? 그래서 자, 비용 부담을 누가 해버려? 원래는 안정되겠는데 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손해를 보죠.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파생적 외부 효과라고 한다. 그냥 외부 효과하고 좀 구분하셔야 돼요. 정부 실패에서 외부 효과하고 이건 파생적 외부 효과입니다. 왜 파생적이라고 그러냐면 자, 선생님 봐봐. 시장 실패에서 외부 효과는 어떤 조치 필요 없이 일어난 거죠. 그렇죠? 외부 효과는. 아니 여기가 양봉업 하니까 여기 과수원이 굉장히 모였단 말이야. 잘 됐다. 뭐 이런 거지. 뭐 어떤 조치한 거 아니죠. 그런데 여기는 방금 주택 경기 활성화라는 정책을 해서 일어난 거죠. 해서 일어났다 그래서 파생적 이 말을 붙인 거야. 그러니까 정부가 어떤 조치든 했기 때문에 일어난 효과, 파생적 외부 효과. 이것도 비효율을 초래할 수밖에 없겠죠. 여기 같이 경기 활성화했더니 부동산 투기하고 부동산 투기가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된 거 아니잖아. 결국은 지금 이런 논의는 경제학에서 논의되는 건데 여기 봐봐요. 결국은 이런 거야. 자원은 효율적으로 배분이 돼야 돼. 자원은 효율성을 추구해야 되는데 시장에 그대로 맡겨뒀더니 시장에 맡겨뒀더니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공혜자 불정으로 실패. 그럼 이제 정부가 관여해야 되겠죠. 정부가 한참 관여했더니 역시 그러면 이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것도 보니까 자원이 둘 다 비효율적으로 배분되죠. 결국은 시장 실패나 정부 실패나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된 상태를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분배의 불공정. 자, 권력이라는 건 자, 빚시장 특히 국가에서는 정부에서는 권력과 특권이 작용할 수 있어서 배분적 불공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해서 빚시장 실패가 발생한다고 봤다. 그렇죠? 우리가 아무래도 권력이 있는 데가 더 혜택을 많이 볼 수 있겠죠. 자기들의 혜택을. 그래서 자, 거기 있는 것처럼 각종 보조금이나 세대상의 우대 조치 뭐 이거 할 말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이재용 씨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좀 다르죠. 삼성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가 있어서 그래? 권력 관계가 있어서 더 혜택을 받는 거죠. 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쌤들이 은행에 가서 저 3천만 대출해 줄래요? 대출해 줄까요? 그런데 만약에 정의선 씨가 가서 정의선 현대자동차 대출해 주십시오. 그럼 대출해 주겠죠. 자, 이런 권력의 이 분배의 불공정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렇죠? 특히 정부가 개입되면 이런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자, 한 장 넘기면 이런 게 있어요, 쌤. 거기 유민봉 교수의 정부 실패의 원인, 그렇죠? 제가 거짓말했습니다. 공유주의 비극은 시장 실패이기도 하지만 정부 실패이기도 하다고 그랬죠. 이 사람은 정부 실패의 원인 속에 공유주의 비극을 넣었죠. 자, 공유주의 비극만 조금만 설명하겠습니다. 좀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먼저 우리가 이것부터 적어놓고 할까요? X 비효율성. 자, 사적 목표 추구. 그렇죠?
그다음 뭡니까? 이 엑스피율성 샀죠? 즉 파생적 외부 효과, 그렇죠? 그다음 이 권력의 분배 불공정 또는 거기 있는 것처럼 권력의 편제, 그렇죠? 권력의 편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공유주의 비극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공유주의 비극 많이 들어봤죠? 공유주의 비극은, 자, 여기 풀밭이 있다고 그랬죠? 공유주라고 그랬죠? 따라서 A라는 사람이 양을 키웠어요. 양을 키워서 잘 되니까 굉장히 좋겠죠? 그렇더니 또 B가 와서 양을 키운단 말이에요. 자기들 나름대로 합리적 행동이죠. C가 와서 양이 키운단 말이에요. 근데 공유주다 보니까 뭘 못해요? 배제를 못해요. 물론 경합성은 있어요. 풀을 먹으면 먹을수록 뭐가 됩니까? 풀이 없어지죠. 내가 소비하면 다른 사람이, 가로등은 내가 가로등 이용했다 그래서 우리 쌤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합니까? 내가 국방 혜택을 얻으니까 쌤들은 혜택을 얻는데 뭔가 뺏깁니까? 그런 거 없죠. 이런 것들은 비경합성인데 여기 공유주는 경합성이 있네요. 왜냐하면 다른 데서 불 뜯으면 여기는 불 못 뜯으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D도 와서 해. 그럼 결국은 여기는 누구도 풀밭이 완전히 황폐화 되어 버리겠죠. 그렇죠? 이제 그래서 공유주의 비극이고, 그래서 국가가 개입해서 공유주의에 대해서 개입해서 어떻게 한다? 그렇죠. 뭐 요금을 불린다든가 뭐 한다든가, 완전히 이런 공유주를 어느 정도 보존하는 방법을 써야 되겠죠. 적당히 어느 선을 그어주고 해서 규제를 좀 해야 되겠죠. 그런데 한번 또 공유주를 찾아봅시다. 국민이 내는 세금. 관료 입장에서는 완전히 공유주죠. 다시요. 선생님 잘 봐봐요. 국민이 내는 세금, 관료 입장에서는 이걸 어느 부서가, 교육부가, 국방부가, 무슨 부서가, 아니 공유주잖아. 그럼 서로 뭐 하려고 하겠어? 그렇죠. 예산을 많이 선생님 말씀대로 뜯어가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예산이 금방 소진돼 버리겠죠. 이것도 이거나 그렇죠? 그래서 유민봉 교수님 같은 경우는 공유주의 비극도 무엇이 하나다, 정부 실패 하나다 이렇게 넣어요. 그러니까 공유주의 비극은 조금 조심해서 다룰 필요가 있어요. 어디 실패도 들어오고, 정부 실패도 들어오고, 시장 실패도 들어온다는 거. 그것만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밑에 이제 쌤들의 지대 추구의 1호, 지대 추구 때문이다. 그다음 X 비율성. 여기서 조금만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게 중요한데 그래도 이 부분도 조금 알아둬야 됩니다. 추가적으로. 지대 추구 이론이라는 건 뭡니까? 지대 추구 이론이라는 건 지대가 뭡니까? 지대가. 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면세점으로 내가 인허가만 받으면, 면세점 허가만 받으면 어때요? 면세점으로 지정만 받으면 굉장히 큰 이익이 있죠. 공항에 면세점, 옛날에 면세점 몇 개 지정할 때 서로 기업들이 몰렸단 말이에요. 너무 큰 이익이에요.
그러면 여기 봅시다. 어떻든 누구만 잘 달리 자기 포획 가면 관리들만 잘 포획해서 자기가 뭐하게 되면 이 면세점 허가권만 따면 굉장히 많은 돈을 벌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자기가 제품을 뭐 향상시키고 뭐하고 하는 것보다는 이 따는 게 중요하니까 돈 많이 여기에다 포획해서 뭐하는 게 훨씬 더 이익이겠어. 자기가 이 면세점 허가를 받는 게 훨씬 더 이익이겠죠. 이걸 지대 추구행위라고 그래. 지대 추구행. 이것 때문에도 그럼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돼 안 돼. 효율적으로 배분은 안 되겠죠. 그래서 서로 간 로비 활동 같은 거 많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자, 그다음 주인 대리인 모형이 있었고 거래 비용, 그건 주인 대리인은 다 아는 거고, 거래 비용 이론, 이것도 주인 대리인론과 관련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래를 할 때, 정부도 거래를 할 때 뭐가 있어? 거래 비용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래할 때 비용이 들어가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 말고, 자, 돌아옵시다. 그 부분은 이제 이런 것도 있다는 정도로만 알고, 시험에는 거의 잘 안 나오니까, 이쪽 부분은 잘 안 나오니까, 공유주의 비급회국은 잊어먹고, 여기 한번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X 비효율성, 이게 사적 이익 추구 또는 사적 목적 추구, 그 다음 파생적 외부 효과, 권력의 편제가 있을 때,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까 완전히 반대로 해야 되겠죠. 아까 공적 공급을 했자면 그게 아니라 뭘 시켜줘야 되겠어요? 정부가 실패했으니까 국가가 공급할 게 아니라 민영화 시켜야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 이 정부가 거기 뭐라고 돼 있어? 정부 보조금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 아까는 주었는데 정부 보조금도 삭감해야 되겠죠? 아까는 정부 보조금 줬잖아요. 유도하기 위해서. 그럼 삭감해야 되겠죠? 아니, 실패했으니까 거꾸로 가야 되잖아. 그럼 어떤 거 해야 되겠어요? 민영화, 정부 보조금 삭감, 그 다음 규제를 뭐 해야 되겠어? 완화시켜야 되겠죠? 그러면 만약에 X 비효율성이 발생했다. 전혀 비용 생각 안 하고 관료들이 막 쓰더라. 그런 부분은 뭐 할 수 있어? 뭐 해야 되겠어요? 민영화 하든지, 그렇죠? 뭐해도 보조금 삭제, 그러면. 그렇죠? 그다음 규제를 완화해서 경쟁시켜버려. 그럼 어느 정도 뭐 할 수 있겠어? 비용 생각할 수 있겠죠? 그다음 거기 좋습니다. 그냥 위에 사적 목표 설정에서는 뭐 해주면 되겠어? 너무 사적 목표를 추구하면 민영화하면 되겠죠. 그 다음 파생적 예부 효과가 일어나. 그럼 뭐 하게 돼? 여기 보조금 삭감해야 되겠죠. 정부가 보조금을 지금 정책을 했는데 외부 효과가 일어나니까 보조금을 삭감하고 규제를 완화해서 서로 경쟁이 되도록 해야 되겠죠. 그 다음 권력이 편제한다. 한쪽으로 권력이 있으면 그것도 정부라는 곳은 권력이 있는 거잖아. 권력이 있는 곳. 그러니까 그냥 민영화하면 서로 간에 뭐 할 거니까? 경쟁할 거니까 이런 부분도 없어지겠죠. 그 다음 보조금 완화보다는 어떤 것들이 좋겠다?
권리평등제는 규제를 완화해서 경쟁을 시키는 게 중요하니까 완화하겠다. 자, 쌤 이런 건 또 계속 나올 거니까 X 비효율성, 사적 목표 추구, 파생적 외부 효과, 권력의 편제, 그렇죠? 그다음 여기 민영화, 정부 보조금, 사고 하나, 규제 하나, 그렇죠? 자, 그럴 때 이렇게 외웁시다 그냥. 자, 그렇죠. X사 파권, 그렇죠? X사 파권. 정부는 X사를 파산시키는 권리를 행사했다. 그래서 정부가 실패해버린 거야. 정부가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어서 X사를 파산시키는 권한을 행사했다. 그렇죠? X사 파권.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다? 민정규다. 뭐 이렇게 외우든지 아니면 어쨌든 여기 민정규를 외운 뒤에 이렇게 외워봅시다. 그냥 자, X사 파권 민정규 외웠습니다. X 민정규, 사민, 파정규, 권민규 이런 식으로 외워도 되겠죠? 그렇죠? 자, 정부가 X사를 파산시키는 권한을 행사했어. 그렇죠? 근데 X는 X민정규야. 사는 사민, 파는 파정규야. 그렇죠? 그다음 권은 권민규야. 규가 너무 많아서 헷갈리네. 완. 좋은 생각이야. 그냥 X민정완. 민정완. 괜찮아요? 민정완? 외우시기가 훨씬 더 쉬워요. 그러면 여기 완으로 합시다. 여기 완. 쌤 다 이렇게 지금 외우라는 거 아닙니다. 지금 중요한 건 지금 외우고 이해한 뒤에 지금 외워놓고 자 점차 외우는 걸 너무 확대시켜야 되겠죠. 근데 시험 문제는 이런 부분이 계속 나오고 시험에서 가장 헷갈리니까 그래. 생각하면서 답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냥 심플하게 공부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죠. 자, 그러면 좋습니다. X사 파권이고 X 민정환, 그렇죠? 사민, 그다음 파정환, 그다음 뭡니까? 권민환 이렇게 외우면 되겠죠? 파정환, 권민환. 남자친구가 귀면 귀로 외워도 되고요. 완이면 민정환, 완이 더 좋겠네. 아까 규제가 앞에 있었으니까 완으로 해봅시다. 민정환. 자, 그러면 이걸 좀 외워놓으면 나중에 시험장에서 빨리 풀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외우시라는 거야. 나머지는 뭐 외울 필요는 없고. 자, OX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거 OX 한번 해봅시다. 공공조직의 내부성은 시장 실패의 원인이다. 자, 아까 공공조직의 내부성은 뭐라고 그랬어? 정부 실패의 원인이 되겠죠. 내부성으로 사적 목표가 추구된다고 그랬죠. X 비효율성으로 인해 시장 실패가 야기되어 정부 시장 개입이 정당성이 약화된다. 여기는 자, 뭐부터 틀렸어? 시장 실패가 아니라 정부 실패죠. 선생님 지금 32페이지 오늘 지금 배웠던 걸 OX로 풀어보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지대추구 이론. 아까 지대추구 이론 유민봉 교수는 지대추구 이론이 있다고 그랬죠. 규제나 개발 계획과 같은 정부 시장 개입이 클수록 지대추구 행태가 증가하고 이에 따른 사회적 손실도 증가한다고 했죠. 맞겠죠?
지금 이득이 더 보면 더 많이 버는 것일수록 훨씬 더 자기 예산 절감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돈 로비해서 따내려고 하는데 중점을 두겠죠. 그렇죠? 자, 대리인 이론은 주인 대리인 사이에 정보 비대칭성이 있고 대리인이 기회주의로 행동하는 경우 역선택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자, 우리 쌤 주인 대리인 이론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었죠. 주인은 누굽니까? 우리가 행정에서는 국민, 대리인은 공무원, 그렇죠? 그런데 뭐가 문제라고 그랬죠? 우리가 항상 핵심으로 정보의 비대칭성, 이쪽은 조금 알고 이쪽은 많이 하는 경우, 그렇죠? 그럴 때 역선택은 뭐 할 때? 계약하기 전. 도덕적 해이는 계약하기는 후. 이건 나중에 한 번 더 합니다. 이론에서 신공공관리 이론에서 한 번 더 할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가 슈퍼마켓 같은 경우도 알바로 얼마 하겠다. 요즘 알바 얼마죠? 한 시간에? 한 시간에 뭐 9,000원? 근데 15,000원에 하겠다. 10,000원에 하겠다. 그러니까 알바들 잘하고 일도 열심히 하는 애는 최소한 나같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2만 원 받아야 되는데 15,000원 받아야 되는데 안 오겠죠. 정말 게을러요. 내가 정말 일해 있을 거 무거운 물건도 잘 못 들고 그래요. 그런 사람은 7,000원만 줘도 해야지. 그런데 10,000원 준대. 그럼 누구만 몰려들겠어? 그렇죠. 우리가 이 역선택 이론은 많은 부분에 많이 씁니다. 특히 이 재정학에서는 중고차 시장 같은 데를 많이 이야기해요. 중고차 시장. 중고차 시장에서 당연히 일정 가격으로 정해놓으면 그 이하인 물품들만 나오겠죠. 자, 됐습니다. 어떤 역선택 이야기. 그 다음 계획 끝났어. 계획 끝났으면 또 정보가 비대칭이 일어나죠. 공무원이 됐어 이제. 그러면 국민은 공무원이 뭐 하는지 제대로 모르죠. 뭐 한단 말이에요. 그냥 적당히 해도 되겠죠. 열심히 안 하겠죠. 이건 도덕적인 역선택. 어쨌든 이건 주인 대리인 이론에서 나오는 거고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6번 X 비효율성은 과열된 X 비효율성 과열된 경쟁에서 일어납니까? 경쟁이 없어서 일어납니까? 경쟁이 없어서 일어나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X 민정환 이렇게 이야기했죠. 규제를 완화해서 민영화하든지 그 다음 정부 보조금을 삭감하든지 규제를 완화해서 경쟁시키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부분 틀렸다는 걸 금방 알 수 있겠고 7번 다음 상황을 설명하는데 가장 적절한 용어는 자, 정부는 특정 지역의 주택가격이 과도하게 상승 이해하기 위해 투기 과열지역으로 지정하였다. 그러나 투기 과열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주택가격은 오히려 급등하였다. 이는 주택 수요자들이 정부 의도와 달리 투기 과열지역으로 지정으로 인해 그 지역의 주택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해서 이건 정부가 어떤 정책을 했는데 뭐가 됩니까? 정부의 의도와 다르게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이걸 파생적 외부 효과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자, 권력의 편제에 대한 방안으로는 권력의 편제 아까 권력의 편제는 권민안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파정완이었고, 그렇죠? 그럼 권민완이니까 권력의 편제는 뭐 한다?
민영화한다. 그 다음 규제를 완화한다. 이거면 되겠죠? 그럼 거기 한번 봅시다. 권력이 편제된 방법은 정부 보조 잠깐 없죠? 그래서 틀렸다. 그러니까 쌤 이걸 시험장에서는 다 하나 생각하려면 굉장히 시간 걸려서 이런 표 같은 경우는 이런 방법으로 외워놔야 빨리빨리 푼단 말이에요. 빨리빨리. 그 다음 9번. 정부 실패는 관료나 정치인들의 개인적 요인 때문에 발생하며 정부라는 공공조직의 구조적 요인 때문에 말이 안 되죠. 개인 때문에 개인이 뭐 역선택 도덕적이게 할 수도 있겠지만 구조 때문에 발생한 것도 많이 있죠. 즉 비용과 수익이 절연되다 보니까 발생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죠. 그 다음 10번은 정부 실패가 발생할 경우 이를 교정하기 위해서 정부 대응 방식은 공적 공급, 보조금, 금전적 수사를 통한 이건 시장 실패죠. 자, X 비효율성에 대한 방안에는 민영화, 정부 보조, 규제 완화 등이 있다. 민정완 맞죠? 12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개념을 적절한 것은 경쟁 압박을 안 받고 쭉 나와 있죠. 비용 생각 안 한다. X 비효율성 맞죠? 13번 정부 실패 원인은 권력으로 인한 분배 불공정성, 정부 조직의 내부성, 파생적 외부과 점진적 의사 이거 없네. X와 바꾸는 없죠. 이게 당연히 점진적 의사결정은 아니다. 그 다음 자 쌤들이 이미 좀 들었다 그랬으니까 점진적 의사결정하고 여기에 대비되는 게 뭡니까? 이거 몰라서요. 뒤에 다 나옵니다. 의사결정하고 대비되는 게 뭡니까? 합리적 의사결정. 합리모요. 합리적 의사결정은 어떻게 의사결정하는 거야? 좋습니다. 비시 분석에서 가장 좋은 방법을 찾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점진적 의사결정은 그게 아니라 기정연다소, 기존의 정책을 유지하거나 현재보다 다소 향상된 대안을 선택하죠. 자, 선생님 거기 말 자체 틀렸어. 불확실합니까? 기존 정책하고는 조금 향상된 대안을 선택할 거라고 생각이 들잖아. 그렇죠? 이건 어떤 걸 선택할지 모르잖아. 합리적으로 선택해서. 말 자체도 어울리지 않죠. 그래서 합리적 의사결정, 점적 정책 결정은 불확실성은 아닙니다. 그렇죠? 14번 정부 실패의 요인 중 관료들이 자기 부서의 이익 혹은 자신의 사적 이익에 집착함으로써 공익을 훼손하는 경우를 설명하는 개념은 내부성이다. 맞죠? 좋습니다. 학생들이 거의 퍼펙트하게 잘 해온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쌤 집에 가서 복습 좀 해보고 이렇게 이 맵으로 한 번만 복습해도 좋고, 일단 이걸 어디에 올려놓냐면 여기 지금 이런 거 어디서 이걸 다운 받아야 돼요. 다운 받으면 제가 이런 맵 원본을 올려놓을 거니까 원본하고 그냥 PDF 파일로 변환된 걸 올려놓을 거니까 원본을 올려놓으면 이걸 손댈 사람은 저한테 이 프로그램을 다운받는 법이 있거든요. 무료로 인터넷에 올라와 있어요. 다운받아서 하고 사용 방법은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자, 그 다음 이제 할 거이 뭐겠어? 자, 우리가 주요 논쟁에서 행정의 기능, 그렇죠? 이제 할 일, 행정부가 하는 일,
행정부가 어떤 일을 하느냐 이 말이죠. 그럴 때 행정의 기능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딱 행정부가 하는 것 들어라 그러면 두 가지, 크게 보면 두 가지죠. 무엇을 하지 마라. 무엇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규제를 하거나, 그죠? 물론 그것만 하는 건 아니에요. 뭐 조정도 하고 그런 거 다 하지만 그래도 가장 큰 건 두 가지, 그 부분을 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어떤 걸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이 정부 실패는 다 알아뒀죠. 정부 실패, 시장 실패 잘 연결해서 하시기 바라고. 자, 쌤 이런 책을 읽을 때 안 나오는 부분 있잖아. 앞부분 쪽 이런 것들은 그냥 한번 쭉 슬쩍 빨리 읽고 넘어가는 게 좋아요. 이 부분을 막 고민해서 읽는다든가 그럴 필요는, 안 나온 부분은 그냥 그런 게 있다는 정도만 알아두시고 넘어가도 돼요. 그렇죠? 단 개념만 좀 명확히 보고 넘어가시면 돼. 자, 행정 기능이 뭐냐 그랬더니 행정 수요를 충족시켜주는 행정활동이다. 그렇죠? 행정 수요는 뭐냐? 국민이 요구하는 것들이죠. 그렇다고 해서 사적으로 요구한 게 아니라 공적으로 요구하는 것들이겠죠. 그래서 정부 기능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정부 기능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 주로 이제 규제 기능 쪽에 중점을 두서 볼 생각입니다. 그걸 보기 전에 여기 이제 지금 여기 부분이 여기 한번 봅시다. 33페이지 밑에 라번 성질에 의한 측면 이 부분 있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하냐 그랬더니 규제 기능도 하고 자원 및 조장 기능도 하고 중재 및 조정 기능도 한다 이 말이 있죠. 세 가지. 그래서 쉽게 말해서 규제하고 하지 마라. 자원 및 조정 기능은 뭔가 뭐 서비스 같은 거 주겠다는 거죠. 보조금 주거나. 그다음 중재 및 조정 기능은 뭐 할 때 의약분업 같이 한의사하고 의사하고 약사하고 대립할 때 조정해 주죠. 그런 것들은 사실은 정부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한 건 아니기 때문에 빼고 지금 여기 부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출제 가능한 부분부터. 자, 34페이지 정부 형태에 따라서 행정의 기능 시험에는 거의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근데 그 뭔 말이냐면 사실은 자유방위명은 우리가 이 정부에서 어떤 것만 한다. 규칙만 제정하고 정부가 이 자유방위명주는 시장에 대한 규제와 지원이 거의 없는 경우를 말한다. 그래서 규제나 지원 안 해준다. 중상주의 정부는 시장에 대한 규제는 거의 없는 상태에서 강력한 이 지원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입법주의 정부는 시장에 대한 지원은 약한 대신 강력한 규제를 하는 경우를 말하고, 가부장적 정부는 시장에 대한 규제와 지원을 동시에 강력하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래서 그걸 명칭으로 그냥 나눴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중요합니까? 정부 형태를 이야기할 때 시장 거기 같이 자유방위명은 어떻게 하겠다? 말 그대로 규칙만 정하고 이 기업에서 기업 같은 거 지원이나 이런 거 안 하겠다. 니네가 알아서 해라 자유방위명. 그렇죠? 그다음 중상주의는 아무래도 뭐가 돼야 되니까 상업이 좀 부흥돼야 되니까 규칙은 만들되 뭐 규제는 좀 덜하고 지원을 많이 하겠다. 그렇죠? 그다음 가부장주의형은 규제도 많이 하고 지원도 내가 너 다 해줘. 엄마 아빠 같은 기능을 하는 거야.
보호도 해주고 하지 말라는 것도 해주고, 그렇죠? 그다음 입법주의형은 어떤 것에 규제에 좀 더 강조점을 둔다는 거죠. 근데 의미 없어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할 말 없죠. 그래서 별로 볼 필요 없습니다. 이건 중요한 나눔은 아닙니다. 자, 정부를 이해하는 관점, 이건 조금 봐둬요. 시험에 조금 나옵니다. 우리가 정부가 다 알다시피 진보적인 경우하고 보수적인 경우가 있는데, 자, 우리 선생님들 진보적인 정부는 될 수 있으면 정부가 개입하는 걸 좋겠어 하면 정부가 개입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냥 봅시다. 누가 더 시장에 대해서 신뢰를 해요? 누가 국가 개입하지 말고 시장에 맡겨놔,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고, 여기 시장을 신뢰를 해요. 여기는 시장을 별로 신뢰하지 않죠. 그렇죠? 그럼 결국은 여기 봅시다. 시장을 신뢰한다. 시장을 신뢰하는 건 시장에서는 인간과의 뭡니까? 합리적 경쟁. 그렇죠? 그럼 여기는 시장을 신뢰하지 않는다. 인간이 합리적 경제인 같이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해라는 소리가 나온단 말이야. 그럼 여기는 합리적 경제인을 뭐 한다? 부정한다. 그렇죠? 자, 또 하나 봐봐요. 여기는 시장에 대해서 못 믿으니까 누가 개입해야 된다? 정부가 개입해야 된다. 자, 무료급식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요? 학생들한테 무료급식 해야 돼 말아야 돼? 보수주의는 나도 그냥 개인에게, 그쵸? 진보주의는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뭐야? 그대로 놔두면 굉장히 많이 빈부격차가 커지고 문제가 있으니까 정부가 개입해서 무료급식 같은 거 해주라. 보수주의 입장에서 왜 그걸 정부가 하냐? 그건 개인적인 일이지. 진보주의 입장에서는 그런 걸 해주려고 국가가 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정부 개입을 강조하고 여기는 정부 개입을 반대하죠.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 진보주의 정부관과 보수주의 정부관, 여기서 자, 두 가지만 중요해. 시험에 두 가지만 나오지 거기 표와 같이 복잡하게는 안 나옵니다. 너무 표와 같이 그걸 다 외울 필요가 있어 없어. 그러다 보면 가끔 약간 헷갈리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는 주로 개인의 자유를 강조한다면, 여기는 주로 개인 자유를 강조하자면 평등을 강조한단 말이에요. 자, 이번 정부가 대통령이 연설할 때 자유란 말은 17번이나 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앞전 정부는 사람이 사는 세상, 뭐 사람이 중심되는 세상, 그렇죠? 같이 더불어, 당명도 더불어내요. 이런 평등적인 것만 이야기하죠. 그게 진보와 보수의 차이예요. 문제는 한 두 문제 정도 나왔어요. 지금까지 두 문제 정도 나왔는데 이건 뭐 당연히 쌤들이 금방 이런 것들은 찾을 수 있을까? 보수적하고 진보적인 거. 저기가 없네.
쌤 39페이지 뭐 바로 봐도 되겠지만 39페이지 봅시다. 자, 보수주의자는 기본적으로 자유시장을 불신하지만 39페이지 기출문제의 지문 한번 봅시다. 보수주의자는 기본적으로 자유시장을 불신하지만 정부를 신뢰한다. 반대죠. 자, 진보주의자는 조세제도를 통한 정부 소득 재분배를 선호한다. 맞죠? 좋습니다. 그 정도 선에서 나와요, 쌤. 그 정도 선에서. 그 다음 한 장 넘기면 정부 규모의 변천사. 그렇죠? 자, 옛날에 초기에는 초기 19세기 자유국가 시대는 야경국가 시대라고 그러죠. 쌤, 왜 야경국가야? 그렇죠. 밤에 치안만 유지해주면 돼, 국가는. 그런 거죠. 나머지는 다 시장에 맡겨라 이런 건데, 거기 2번부터 봅시다. 최소의 행정이 최선의 정부. 행정은 최소에 그쳐야 된다. 그게 가장 좋은 정부다. 라고 한 게 갑산 정부론의 야경국가 때 시대죠. 그러다가 갑자기 최대의 봉사가 최선의 정부래요. 최대의 봉사가 최선의 정부. 특히 이건 그러면 최대의 봉사라고 했으니까 적은 국가, 굉장히 큰 국가를 이야기하겠죠. 큰 행정부. 그래서 왜 최대의 봉사가 최선의 정부가 됐냐면 뭐 때문이다? 경제 공황. 그쵸? 밑에 읽어보면 세계 대공황 여기 지나게 돼 있죠. 지나면서 그 다음 최소의 정부가 최선의 정부라네요. 그러니까 사건들만 잘 생각해봐. 자, 우리가 야경국가는 최소 정부여야 돼. 그 다음 뭐가 되니까 경제 되니까 최대의 봉사야. 그 다음 다시 최소의 정부가 최선의 정부라는 말이 반복되게 된 건 뭐 때문이다? 우리가 신공공관리론 다 알죠? 그렇죠? 즉 정부 실패 때문에 나오겠죠? 그래서 다시 이제 최소로 갔어. 항상 우리가 정부는 적어진 걸 강조했다, 큰 걸 강조했다, 적어진 걸 강조했다, 또 큰 걸 강조했다. 자, 2008년 미국 금융위기가 일어나니까 신공공관리론이 또 문제가 생기죠. 뒤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이론에서 신공공관리론 우리가 신자유주의 알죠. 신자유주의 하니까 쌤 뉴스에도 많이 봤을까. 신자유주의 폐해들이 너무 많이 일어난 게 바로 뭐다? 미국의 금융위기란 말이야. 그래서 그 이야기는 나중에 이론할 때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다시 뭐다? 뭐 크게 늘린 건 아니지만 더 나은 정부가 최선의 정부다. 이런 말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뉴 거버넌스 이론이 나온다. 뉴 거버넌스 이론. 그래서 자, 다시요. 더 나은 정부가 최선의 정부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시험에는 크게 부각되지 않기 때문에 성킹 안 하겠습니다. 지금은 나중에는 해드리겠지만 지금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선생님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만 좀 익숙해지면 또 조금 추가하겠습니다. 그 다음 선생님 넘어가도 돼요. 넘어가고 문제나 풉시다. 다른 것들은 그냥 대강 한 번 정도 읽어보는 정도로. 그렇죠? 문제 보면 3번 풀겠습니다. 신자유주의가 등장하면서 작은 정부에서 큰 정부로서 전환이 이루어졌다. 자, 그렇죠. 우리가 이런 맥락을 좀 짚어봅시다. 우리 쌤들이 알다시피 신자유주의 누가 주장했어요?
프리드만. 이걸 뿌리로 해서 나온 뭐 이것도 경제학 이론인데 나온 이론이 뭡니까? 공공 선택론. 이걸 뿌리로 해서 나온 게 이제 이 공공 선택론은 경제학 이론인데 이걸 정부에 적용하려고 그랬어. 그게 신공공관리론. 이게 정부에 적용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정부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정부 재창조를 주장하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 있는 것처럼 자, 다 같은 이야기들입니다. 거기 정부 재창조론. 그래서 알다시피 뭐 노젓기가 아니라 방향 잡기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10가지. 이건 구체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선생님 여기 봐봐. 여기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이래.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은 있어 왔는데 이 정부 재창조론 이 전체적인 흐름에 결정타를 내린 게 2008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흐름은 이렇게 물어보든 다 어떤 거? 거의 그렇죠. 비싼 기조에서 이야기하면 되겠죠. 자, 이 이론들의 자, 선생님 봐봐. 특징은 뭡니까? 특징은 시장을 강조한다. 정부 개입을 최소화한다. 그렇죠? 둘 다 전부 다 합리적 경제인을 가정한다. 그다음 당연히 정부 실패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거죠. 자, 그다음 1980년대 1930년대 대공황을 겪으면서 최소의 정부. 대공황은 우리가 정부가 큰 걸 원하죠. 그래서 최대의 봉사가 최선의 정부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4번 틀렸고 5번은 큰 정부에 등장한 대공황 등 경제 위기 속에서 시장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해 대공황을 극복해야 한다는 케인즈주의에 맞죠? 시장 실패에 대한 대응으로 큰 정부는 규제를 완화하고 사회보장, 의료보험 등 사회정책을 펼침으로써 정부 적극적 역할을 강조했으며 이런 이유로 정부 크기가 커졌다. 자, 뭐가 틀렸습니까? 자, 6번 봐봐. 시장 실패에 대한 대응으로 나타난 큰 정부는 규제를 완화합니까? 아까 시장 실패가 되면 규제를 완화합니까? 정부 규제를 강화합니까? 그렇죠? 말 자체가 틀렸죠, 지금. 자, 시장 실패할 때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 공적으로 공급하고 공유기, 공적 유도, 규제, 공적 규제 강화. 그렇죠? 자, 그 다음 7번 경제 대공황 극복을 위해서 등장한 뉴딜 정책과 함께 2차 세계대전 등 전쟁은 큰 정부가 맞죠? 우리가 6.2 때는 큰 정부 말한다 그랬죠? 8번 작은 정부를 주장하는 하이에크는 케인주 주장을 반대하면서 정부 시장 개입은 단기적 경기 부양은 효과적일 수 있어도 굉장히 큰 논쟁이 있었죠. 하이에크 논쟁. 장기적으로는 시장의 효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하이에크는 노예의 길이라는 논문을 발표하죠. 이건 뒤에 또 나옵니다. 이론으로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논쟁이 있어요. 하이에크가 뭔 말이냐면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정부가 계획하면 계획한 대로 해야 되잖아. 그렇죠? 하이에크 논리는 이런 거야. 계획하면 계획된 대로 해야 되는데,
선생님, 이렇게 국가가 계획하는 대표적인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사회주의 국가네. 사회주의 국가는 국가가 계획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쭉 국가가 계획해서 하다 보면 국가 계획된 대로 살아야 되는 거니까 이건 노예의 길이다. 이렇게 주장한다. 그래서 케인즈를 비판한다. 나중에 논쟁 한번 자료를 올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좀 쉬었다가 규제 기능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